네, EC577 오늘 32번째 시간이고 리뷰를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Rate Distortion Theorem의 Achievability랑 Converse에 대해서 증명을 했었죠. 굉장히 길었고 복잡했는데 한번 해보면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렸던 걸 또 그리면 데이터 컴프레션과 관련해서 로스리스와 라시, 여기 variable length, fixed length 또는 블락 코딩. 여기서도 이제 fixed length 블락 코딩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해요. 여기에 어떤 discrete memories source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U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U에 K, 그러니까 discrete memory source를 인디펜던트하게 K번 가서 소스가 내는 데이터 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코더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널이 있어요. 채널은 뭐 DMC라고 할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무엇을 리커버 하냐면은 이 U 벡터를 리커버를 해요. 그래서 U 해시라고 하겠어요. 여기 이제 싱크가 있고, 그런데 DMS를 K번 본다고 해서 디스크릿 메모리 소스를 K번 본다고 해서 채널을 K번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N번 사용한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U를 이 싱크까지 보내는데 어떤 average distortion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atistical average of distortion이 어떤 캐피탈 D 이하가 되게 하고 싶어요. 이게 트랜스미션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joint source and channel coding with distortion proble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불러요. joint source channel coding with distortion. 참고로 디스토션이 전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죠?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소스가 내는 레이트가 있겠죠.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without distortion일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discrete memory source가 내는 게 entropy of U라고 하겠어요. 여기 U라고 썼으니까. 네. 그러면 한 번 볼 때마다 이제 U를 내죠. 반면에 채널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몇 비트를 넘길 수 있죠? 커패서티만큼 할 수 있죠. C만큼.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위의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를 굳이 쓴다면 이게 2 베이스가 2인 로그 펑션을 쓴다고 하면 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게 bits per source output이죠. 네. 그 다음 이 C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로그의 로가리드믹 펑션의 베이스를 2라고 쓴다면 bits per 채널 유스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U를 U-로 리커버 했을 때 에러 없이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소스를 이제 K번 쓰죠. 그럼 토탈 몇 비트가 만들어져요? K 곱하기 엔트로피 오브 U만큼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IID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K 타임스 엔트로피 오브 U가 그다음에 채널을 몇 번 쓰죠? N번 쓰죠. 그러면 N 타임스 C보다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에러 프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양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에러 프리로 더 많아야지 전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됐는데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 소스에서 만들어낼 때도 블락 코딩 같은 거 하면 어심토틱하게 생각하고 여기서도 어심토틱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error free transmission is possible if and only if죠. 그렇죠? if and only if 어떻게 되죠? 네, if and only if라고 하지만 정의를 합시다. 이걸 정의를 if 해서 일종의 뭐 error free transmission is achievable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때 achievable 하다고 하겠어요? 또 there exists 요 K와 N을 가지고 나타내 볼까요? 그러니까 KI, NI joint source channel code such that 해서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뭐 어떤 i라는 인덱스를 달아야죠. 시퀀스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요 레이쇼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서치 that 해서 하나로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ni분의 ki가 어떻게 되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c분의 hu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물론 여기서 주의를 할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ni도 무한대로 가고, 뭐 ki도 무한대로 가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는. 맞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디스토션을 허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관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직관적인 질문을. 디스토션을 허용 안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트 수가 이만큼이잖아요. K번 사용할 때. N번 사용할 때 채널이 전송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맞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이제 더 적게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컴프레션을 하고 나면. 컴프레션을 먼저 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걸 어치브 할 때 참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separate source channel coding으로도 어치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를. 기억납니까? 칸버스 보였잖아요, 그렇죠? 어치버빌리티는 separate coding으로 했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패서티가 좀 더 작아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컴프레스를 해서 보내니까 파이프가 조금 더 작아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값이 좀 더 작아져도 되는 거죠. 또는 이쪽 값이 좀 더 커져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K 값이 좀 더 커져도 되고 N 값이 좀 더 작아져도 되고 똑같은 K와 N이 있을 때 C 값이 조금 작아져도 되고 또는 엔트로피 오브 U가 좀 커져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위드 디스토션을. 마찬가지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드 위드 디스토션일 때 어떤 에버리지 디스토션 D를 어치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There exists a sequence of joint source channel code such that 해서 어때요?
아까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처럼. 어떤 이제 엔트로피가 있는데 여기서 디스토션을 허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먼저 define을 합시다. 그래서 given a pair of discrete memories source and a discrete memories channel 그 다음에 어떤 값 D죠. 디스토션 매저까지 써서 합시다. 잠깐만요. D를 써야 되겠네요. 일단 그 다음에 rate R is achievable if achievable by achievable by a sequence of ni ki ni joint source channel cause with distortion if 해서 첫 번째는 요게 number of source observation이고 요게 number of channel use죠. 그래서 저 rate R은 단위가 source outputs per channel use예요. 그래서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게 소스 아웃풋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로 가야 되고 ni가 채널 유스니까 분모로 가서 이것이 r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치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s ni ki tends to infinity where as I tends to infinity. 이렇게.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가 쫙 늘어날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스 몇 번, 그러니까 채널 한 번 유스당 소스 몇 번 보느냐죠. 그렇죠? 이게 채널 한 번 유스당 소스 몇 번 보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디스토션 레벨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또 리미트 i가 무한대로 갈 때 u라고 합시다. u 그다음에 ki u hat ki 그래서 이것이 캐피탈 D 그렇죠? 요게 어치버빌리티의 정의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그 전과는 달리 어땠어요? 그 전과는 달리 이제 이 디스토션 D만큼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클레임은 이거예요. Rate R is achievable if and only if R times RD 여기서 RD는 앞에서 우리가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렘을 정의했기 때문에 프루프했기 때문에 뭐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으로 봐도 되고 또는 그것과 같은 오퍼레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으로 봐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죠? 이게 단위가 뭐예요? 이게 엔트로피랑 똑같죠? 단위가 bits per source output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디스토션을 허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피보다 커요? 작아요? 일반적으로 이 값 자체는 이건 작죠? D만큼 디스토션을 허용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C가 일정하다면 R이 좀 더 큰 값을 어치브할 수 있겠죠, 아까보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네. 채널 한 번 사용할 때 더 많은 소스 아웃풋을 실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ote that RD가 HU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R은 예전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에. 맞습니까? 더 작은 값으로 나누면 값은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 R이 더 큰 값까지 어치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마치 이건 뭐예요? separate joint source channel 코딩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까 앞에 디스토션이 없을 때 arbitrarily small error일 때 어때요? 그 결과가 separate source channel 코딩으로 어치브 했잖아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어치버빌리티를 이제 보이겠어요. 어치버빌리티는 너무 간단하죠.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에 rate distortion encoder를 달고 여기에 그냥 채널 인코더를 달고 여기에 discrete memories 채널을 두고 여기에 채널 디코더를 달고 여기에 rate distortion source 디코더를 달고 여기 싱크를 두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K번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KI번을. 네. KI번을 사용하면 여기서 몇 비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뚫고 나가면 여기서 몇 비트가 만들어져요? KI번을 사용하고 Rate Distortion 인코딩을 하면 몇 비트가 돼요? 소스 한 번 볼 때마다 캐피탈 R 오브 캐피탈 D만큼 비트가 필요한데 KI번을 관찰하면 여기 몇 비트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KI에 R 오브 D 비트가 생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채널은 커패서티가 C예요. 근데 이 채널을 몇 번 이용한다고요? NI번 사용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비트 수가 뭐 그 전에 어떤 소스가 있어서 우리가 디스토션을 줬든 안 줬든 신경 쓰지 말고 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제 요 값이 NI 곱하기 C 이하기만 하면은 괜찮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때요? NI 곱하기 C 비트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요 부등식이 성립하면 즉 채널이 더 많이 실어 보낼 수 있으면 요 컴프레스트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카운트한 비트 수보다 이게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뭐예요? 세퍼릿 소스 채널 코딩으로 전송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양변을 나눠 보세요. NI로. 그러면 KI, NI, RD가 C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KI, NI가 어떤 값 R로 수렴하게 할 거잖아요. 그럼 그 R이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만 되면 되죠. 맞습니까? 요 R 값은 요 레이셔의 극한값이에요. 네. 그래서 어치버빌리티는 증명이 됐어요. separate lossy source coding 플러스 lossless 채널 코딩으로 간단해요. 그 다음에 컨버스를 보이겠어요. 컨버스도 앞에 그림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앞에 그림에서 조금 전에 어치버빌리티 할 때는 어때요? 이게 몇 번 사용되고 여기 비트 수가 쌓인 게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겠어요. 여기서 K번 사용하면
U에 KI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가 UKI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세퍼릿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퍼릿 코딩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앞에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해야죠. 그렇죠? 네. 어치버빌리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스 채널의 채널 코딩을 세퍼릿하게 해서 어치버블 하다고 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퍼릿 하게 할 때 컨버스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놓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만 볼 거예요. 얘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4개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마크오프 체인을 이루고 있죠. 마크오프 체인을 이루고 있으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 2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것 2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작죠? 그렇죠? 예.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것 2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한 거랑 이거 비교하면 결국 이거랑 이거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뭘 넣냐면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로부터 이런 걸 얻어요. 이 해시죠. 이런 이니퀄리티를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여기서 이 녀석부터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라시 컴프레션 할 때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체인 룰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left hand side를 생각해 보세요. left hand side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말들이 꽤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안 쓰는 게 낫겠네요.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시 있는 걸 먼저 쓰든 말든 이렇게 되는데, 소스는 IID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바로 서메이션으로 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I를 써야 되나요? K. 그 다음에 여기는 어제도 했었죠.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체인 룰을 써서 풀어쓰죠. 체인 룰을 써서 풀어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체인 룰을 쓴 다음에 컨디셔닝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개를 떼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게 떼냈으니까 이게 커지는데 마이너스니까 더 작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붙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KI 곱하기 RD가 돼요. 중요한 건 이게 KI번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얘와 얘 사이에서는 average 컴프레션 하고 나면 요만큼 비트 수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쓰면 KIR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제 right hand side를 해봅시다. right hand side는 채널 인풋 아웃풋에 관한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죠. 네,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할 거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independence upper bound를 쓰죠. y는 independent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죠? x가 주어지고 나면 이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y들은 어때요? 이제 independent하게 사용됐으니까 저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합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채널 커패서티 로퍼 바운드가 되죠. 그런데 몇 번 사용했어요? 채널을 NI번 사용하죠. 그래서 NI의 capacity of the channel 이렇게 돼요. 그래서 right hand side를 이 부분을 가지고 upper bounding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NIC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원하는 거 얻었죠? 그래서 컨버스도 증명이 됐어요. 따라서 KI RD is less than equal to NIC. 그래서 결국은 디스토션을 줘서 컴프레션 했을 때의 토탈 비트 수가, 그렇죠? 채널을 NI번 사용했을 때의 비트 수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치버블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스토션을 허용해서 이제 트랜스미션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드를 다 잘 디자인해서 걔가 처음부터 로스를 줘서 트랜스미션 하도록 코딩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컴프레션을 먼저 해요. 소스 아웃풋을. 그때 로스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비트를 어때요? 이번에는 로스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채널 디코더는 받아서 로스 없이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레이트 디스토션 디코더가 로스를 만들어서 어때요? 다시 디컴프레스를 하면은 딱 원하는 로스만큼을 얻으면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어치버빌리티 컨버스가 말하는 게 이것이 하나의 옵티멀한 방법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유일한 옵티멀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하세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퍼포먼스 바운드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일 텐데,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Spectral Efficiency Plan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비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빛 에너지를 EB만큼 써요. 이게 빛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우리가 W만큼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R은 이제 bits per second죠. bps죠. 그렇죠? 1초당 bits per sec. 그래서 이게 bps죠.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수예요. 어떤 채널에. 그 다음에 우리는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을 생각할 때 for continuous time AWGN이에요. 채널. 물론 여기는 strictly band limited죠. strictly band limited continuous time AWGN 채널인데, 그러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얘기하죠. 그래서 n0 over 2가 이게 two-sided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고, 단위는 헐츠고, 그렇죠? 좀 그러면 여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transmission rate. 그래서 이건 bps고 단위가. 네. 이거는 뭐 에너지니까 와트 줄이죠. 줄. 그렇죠? 줄. 네. 줄이랑 뭐가 똑같아요? 와트 세컨드랑 똑같은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스펙트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니까 watts per hertz죠. 참고로 이게 watts per hertz랑 줄이랑은 단위가 같아요, 달라요? 1Hz는 단위가 뭐예요? 세크 인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와트 곱하기 세크라고요, 사실은. 와트 곱하기 세크가 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EB 오버 N낮 얘기를 할 때 EB 오버 N낮 값이 뭐예요? 유니트 리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값만 나오는 거예요. 캔슬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스펙트럴 이피션시는 여기 순서를 조금 바꿀까요? 헷갈리니까. 얘를 내리고 뭔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지우고 그러면 원사이디드로 바꿉시다. n낫을. 요 4개의 관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스펙트럴 이피션시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W 나누기 R이에요. 이게 스펙트럴 이피션시예요. 왜 이거를 스펙트럴 이피션시라고 하는지 이 유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 유닛은 뭐죠? 위에 있는 거 갖고 와보세요. 잠깐만, 여기가 저 거꾸로 됐죠? R 나누기 W죠. 자, 유닛을 보세요. 그러면 bps per Hz죠. 그러니까 단위 밴드위스당 몇 비트 per sec로 보낼 수 있냐예요. 1초에. 말 되죠? 그렇죠? 높을수록 좋아요? 아니에요? 보통 efficiency는 능률, 효율 이런 뜻이죠. 높을수록 좋겠죠. 단위 밴드위스당 더 많은 bps를 보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펙트럴 이피션시예요. 우리가 보통 뭐 비데라 레이트 커브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컬 엑시스가 그 비데라 레이트가 되죠.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버티컬 엑시스를 R over W로 잡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bps per Hz가 유닛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호리젠탈 엑시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호리젠탈 엑시스는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로 잡아요. 네.
에너지 per noise density. 알겠어요?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려요. 이런 거를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그리느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뭘 그리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 A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스템 A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봤더니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가 요 값일 때, 예를 들면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포인트예요. 또는 A라는 시스템의 스펙트럴 이피션시예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할 때도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을 했죠. 그때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도 어때요? 이거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찍었지만 오른쪽 축은 예를 들면 호리젠탈은 폴스 얼람이고, 예를 들면 버티칼은 디텍션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팅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B를 봤더니 시스템 B는 EB 오브 NRC A랑 똑같은데 여기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찍읍시다.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시스템 C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찾아서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일단 이들 간에 어느 게 더 좋은 시스템인지를 스펙트럴 이피션시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스펙트럴 이피션시 면에서 비교한다는 얘기를 이쪽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지죠. 높을수록 좋죠. 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때는 말할 수 있는 게 같은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비트를, 소스에서 나온 한 비트를 에러 없이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비트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랬을 때 B가 어때요? 단위 헤르츠당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B가 나아요. 그래서 B 시스템이 A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해 볼까요? A와 C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스펙트럴 이피션시는 똑같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C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같은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어치브하죠. 그럼 어느 시스템이 더 좋아요? A가 더 좋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랑 B랑 비교해 보세요. C랑 B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스펙트럴 이피션시는 B가 좋죠.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B가 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D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D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B보다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네, B보다는 나쁘죠. 같은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어치브하니까 얘는 나빠요. 그 다음에 C보다는 좋아요? 나빠요? C보다는 좋죠. A보다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죠. 그렇죠? A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높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어치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펙트럴 이피션시 상에서 우리가 표시를 하더라도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호리젠탈 어떤 라인 상에 있으면 비교하기 쉽고 버티컬 라인 선상에 있으면 비교하기 쉽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두 개를 조합하면은 여기서처럼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E랑 F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에 E랑 여기 F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조금 전에 A와 D 비교할 수 없었듯이 얘가 비교가 안 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통해서 이
EB 오버 엔나 값에서 어치브할 수 있는 최대 레이트가 이거라라고 만약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그런데 요 EB 오버 엔나실 때는 요것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가 더 나은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한계에 더 가깝다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이런 커브를 찾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은 어치버블 하고 저쪽은 넌 어치버블 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그렇죠? 좀 말한 거랑 달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가까워요. 얘는 좀 멀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얘가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커패서티 어쩌고 할 때 가우시안 채널에서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뷰를 하면 우리가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P로 주어지고 여기에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가 있고 밴드위스는 W예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더해지는데 이게 AWGN이고 밴드 리미티드. 그 다음에 투-사이디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N0/2예요. 이게 싫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고칩시다. 얘를 AWGN with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N0/2라고 하고 여기다가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넣으면 간단하죠. 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Continuous Time AWGN 채널의 capacity C는 어떻게 됐어요? C. 단위가 뭐였죠? BPS죠. 그렇죠? It's per second 아니에요. 그렇죠? BPS예요. 단위가. BPS는 어떻게 됐어요? 기억납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Discrete Time으로 바꾸고 다 구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Discrete Time으로 바꿀 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썼죠.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썼잖아요. 랜덤 프로세스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그럴 때 1Hz 밴드위스를 가지는 걸 위해서 샘플을 몇 번 해요? 2번 하죠. 그렇죠? 그래서 2개의 채널이 나오죠. 1Hz당. 맞습니까? 그래서 W가 밴드위스면 나이키스트 레이트가 2W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1초에 2W 개의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을 사용하죠. 그래서 2W 곱하기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P 오버 시그마 스퀘어인데 P는 똑같이 P가 되고 여기에 시그마 스퀘어에 N0W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W 로그 베이스는 2예요. 1 플러스 P 오버 N0W 라는 것을 얻었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EB 오버 N0이 아니죠. 맞아요? 네, EB 오버 N0이 아니라 P라는 녀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P라는 녀석을 없애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녀석들은 어때요? 우리가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을 그리려고 할 때 인발브 돼 있던 파라미터들로 돼 있죠. C가 R에 해당하잖아요. 레이트. 맞아요? 네.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이게 R 오버 W고 이 선에 대해서는 C 오버 W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운더리라면 셰넌이 예측한 바운더리라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C 오버 그 전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P라는 게 이거는 뭐죠? 유닛이? 와트죠. 그렇죠? 와트. 와트겠죠. 그렇죠? P 와트고 그러면 우리가 빛 에너지는 단위가 뭐였어요? 이게 줄이었죠? 줄즈죠. 정확히. 줄. 네. 와트 하나만 쓸 때는 복수를 안 쓰니까 와트라고 하고 줄이죠. 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줄 퍼 정확히 얘기하면 줄 퍼 비트죠.
joules per bit.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bit 에너지니까, 단위 비트당 에너지니까. 아까 제가 joule이라고 했어요. joule per bit라고 했어요. 예, 이게 joule per bit죠. 이게 좀 애매하네, 그렇죠? 비트 에너지인데 그러면 joule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joule per bit로 볼 수도 있고, joules per bit. 어쨌든 joule per bit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C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 bits per sec죠, 그렇죠? 자, 이 단위만 딱 보고 이 세 개의 관계식을 알아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트는 뭐랑 똑같죠? joules per sec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위를 딱 보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비트 없어지고 joules per sec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맞는지 한번 볼까요? 1초당 그렇죠? C만큼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데 한 비트 정보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초당 이거 곱한 것만큼의 파워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자, C equals W log 이제 1 플러스 P 자리에 EB times C 그다음 N not W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C W EB over N not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음함수라 그러죠. implicit function.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W로 나누면 EB over N not 곱하기 C over W가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이제 로그를 없애죠. 그래서 그럼 이게 베이스가 2니까 지금 2 to the C over W는 1 플러스 EB over N not의 C over W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2 to the C over W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 나누기 C over W는 EB over N not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함수는 아니지만 그것의 역함수가 구해지죠. 인버스 펑션이 구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C over W를 바꾸면 EB over N not이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예요? C over W 또는 R over W vs EB over N not이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나왔죠. 호리젠탈이랑 버티칼이. 이건 인버스 펑션인데 인버스 펑션을 그릴 수 있으면 뭐예요? 그럼 바로 XY축을 뒤집으면 되니까 구한 거랑 마찬가지. 그럼 이 인버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자, 쓰고 나면 EB over N not은 다시 쓰면 2 to the C over W minus 1 over C over W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려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C over W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영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 over W가 0일 때. 저 우리가 단위 밴드위스당 한 비트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모가 0이잖아요. 그렇죠? 0분의 2의 영승은 1이죠. 1 빼기 1은 0이잖아요. 0분의 0이니까 함부로 제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게 obviously C over W가 양수일 때는 continuous function이니까
얘를 이제 극한을 취해야죠. 그래서 EB 오버 N-이 0으로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이게 C 오버 W가 헷갈리면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X가 0으로 갈 때, 물론 내려가야죠. 그렇죠? X가 0으로 갈 때 2 to the X minus 1 divide by X를 생각합시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로피탄의 정리를 써야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X는 미분하면 1이고 2 to the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to the log 2 to the X죠. 그렇죠? 맞아요?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죠? 베이스를 교체하는 방법이잖아요. 2로. 네. 그러고 나면 얘는 2 to the X log 2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to the 어떤 펑션의 미분은 이 펑션 자체에다가 이 엑스포넌트의 미분이죠. 그래서 로그 2가 나오고 고등학교 때 한 거예요. 그렇죠? 로그 2에 2 to the x 로그 2 되고 이제 x가 0으로 가면 얘는 뭐예요? 2 to the 0는 1이니까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0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로그 2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무슨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EB 오버 N-을 쭉 낮추는 거예요. 쭉 낮추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C 오버 W를 키우고 싶죠. 맞아요? 원래 이게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노이즈 채널이죠. 그렇잖아요. 채널이 노이즈 채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EB 오버 N-을 그렇잖아요. EB 오버 N-을 C 오버 W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쭉 낮춰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점점 낮추면 우리가 굉장히 천천히 보내는 거죠. 맞아요? 에러 없이. 맞습니까? 에러 없이 점점 더 천천히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세이브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보내는 만큼. EB 오버 N-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적어도 최소한 필요한 EB 오버 N-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낮추다 보면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정 값 이상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에러 프리로. 그게 이 바운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 2가 되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스펙트럴 이피션시로 하지 말고 뒤집어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알겠어요? C 오브 W를 쭉 낮추면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로그 2에 수렴해요. 그거를 플립을 쫙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로그 2라는 내추럴 로그예요. 그렇죠? 로그 2라는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의 어떤 월이 있어요. 벽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낮아가지고는 에러 프리로 전송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이런 개념들이 심심찮게 나와요. 최근에는 그 카그니티브 라디오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인포메이션 디어레티컬리 옵티말은 아니지만 어떤 서브옵티말한 디텍터에서 이러한 월을 발견을 했어요. 벽을. 그래서 꽤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찾으면 그게 극한으로 갈 때 어떤 월이 존재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EB 오버 N-을 더 낮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에러 프리로 전송하려면은 EB 오버 N-을 이것보다 낮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러 프리로 하면 명심하세요. 이게 미니멈, 사실 미니멈이 아니라 인피멈이죠. 미니멈 required EB over N-not for error free
transmission over AWG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EB 오버 NR을 지금은 리니어 스케일로 했잖아요. 근데 로그 스케일로 보통 나타내죠. dB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dB로 다시 그릴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여기 이렇게 dB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숫자들이 10 times log 10 base EB over NR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참고로 그럼 여기가 제로인데 제로 dB라고 합시다. 여기가 제로 dB. 제로 dB면 EB over NR 값이 얼마예요? 10 log 10 base EB over NR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제로 dB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EB over NR 값은 얼마란 뜻이에요? 1이죠, 1. 그렇죠? 네. 그럼 1일 때 얼마예요? 여기 가볼래요? 얘가 1일 때 C over W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어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둘 만한 거예요. 얘가 1,1을 지나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로그 스케일에서 그릴 거니까. 그러니까 제로 dB를 지나는 거죠. 제로 dB일 때 1비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1비트 per 헤르츠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로 dB고, 자, 주의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제로 dB고, 그다음에 여기가 1이에요, 1 이쪽으로는. 이쪽은 RC over W죠. 이쪽도 로그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2라고 하면 2분의 1, 4, 4분의 1 이런 식으로 로그로 그리는 거예요. 로그로 그리면 요 값이 얼마예요? 로그 2는. 이게 로그 2분의 로그 2죠. 근데 2는 뭐예요? 2.7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어때요? 더 크니까 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9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9 dB가 아까 말한 월이 되는 거예요. 에라 프리로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멈 값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셔넌 리미트라고 하죠. 극한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셔넌 리미트예요. 셔넌의 한계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해서 그려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림이 여기를 지나야죠.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랑 앞에 있던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이 그림을 같이 그려요. 그러면 이제 지키겠죠, 시스템들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이.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오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잘라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어때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도 예를 들면 어떤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니어 옵티멀한 시스템인데 얘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지죠. 물론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야 될 거예요. 이 전체 중에 이게 몇 퍼센트냐. 근데 봐도 얘가 훨씬 낫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시스템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찍는다고 했지만 실제 시스템들은 비데라 레이트가 0이에요? 아니면 좀 있어요?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비데라 레이트를 허용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스클라 책에 보면은 스클라 책에 보면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요거는 그냥 그려놨어요. 에라 프리일 때의 셔넌 리미트와 이게 바운더리죠. 그렇죠? 이걸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퍼레이팅 포인트 찍어놓고는 비데라 레이트가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10-5승을 허용하는 시스템들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비데라 레이트 찍을 때는 얘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는 에러 프리일 때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비데라 레이트를 허용하면 이 커브가 여기 있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바뀌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채널 리미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에러를 허용하면.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에러를 허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물러나요. 그리고 당연히 이 바운더리는 어때요? 각각의 요 EBO 마이너스에서 더 위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비트 에너지랑 노이드텐스를 픽스했는데 에러를 허용하니까 점점 더 빨리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물러나고 이게 커브가 올라가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러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알겠어요? 비데라 레이트를 허용하면 이건 비데라 레이트가 0일 때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구해야죠.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separate source channel coding with distortion을 써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이거예요. Spectral Efficiency Plane with 비데라 레이트가 어떤 파지티브예요. 다른 시스템들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찍는 건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데라 레이트 vs EBO 밴드 커브가 주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10-5승 하겠다 그러면 10-5승으로 탁 자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이거 Uncoded BPSK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알듯이 약 7dB에서 10-3승을 어치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0-3승이라는 걸 얼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7dB에서 여기서 EB over N0 7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BPSK는 채널 한 번 쓸 때마다 한 비트 전송되죠? 맞아요? 근데 채널 한 번을 사용하는데 0.5Hz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Hz당 2비트죠. 그러니까 여기가 2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BPSK로 하면 1Hz당 2비트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PSK는 여기 찍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데라 레이트 vs EB over N0 커브고 얘는 Spectral Efficiency Plane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16QAM을 쓰고 터보 코드가 되어 있는 시스템의 이 커브를 얻었어요. 이거를 10-3승을 허용할 때의 에러 레이트, 비데라 레이트, 10-3승을 허용할 때의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을 찍으려면 어때요? 10-3승으로 쫙 자른 다음에 그때의 EB over N0을 읽어서 여기다 찾아서 그때 몇 비트 보내냐. 예를 들면 16QAM 코디드니까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16QAM이면 몇 비트가 가요? 한 번 채널 뉴스에 4비트가 가죠. 근데 레이트 1F라 그러면 2비트가 가죠. 그렇죠? 그런데 채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0.5Hz가 필요하니까 다시 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6QAM의 레이트 1F 코드면 여기 4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트가 뭐 EB over N0 예를 들어 더 낮겠죠. 요쪽 좀 지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PB vs EB over N0을 그릴 수만 있다면 찾아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찍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다가 채널의 그 바운드를 그리고 싶은 거죠. 맞아요? 채널의 리미트도 찾고. 그래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까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P와 EB와 그 다음에 C 뭐 이런 게 있었죠? 맞아요? 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채널 커패서티였어요. 네. 요거는 빛 에너지고 이거는 사용된 파워죠. 시그널 파워, 노이즈 덴시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만들면 이렇게 됐었어요. P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 비트 에너지는 어때요? 채널 인코더가 받아들이는 비트의 비트 에너지죠?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discrete memory source가 있는데 얘가 rate distortion encoder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3비트마다 2비트로 압축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3비트를 여기 2비트로 압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채널 코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2비트로 생각하는 거죠. 2비트당 2비를 썼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얼마 쓴 거예요? 3비트당 2비를 썼죠. 그럼 이 비트 입장에서 보면 즉 2B tilde는 더 커요? 더 작아요? 2B보다? 더 작죠? 그렇잖아요. 2EB를 3개씩 나눠 가져야지 2B tilde가 될 거 아니에요. 즉 3EB tilde가 2EB가 되잖아요. 이게 같잖아요. 맞아요? 얘가 비트인데 여기 tilde 비트고 여기 B 비트라고 해보세요. 비트 이름이. 채널 코드는 얘만 보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는 비트 B를 하나의 비트에 EB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컴프레셔널 3비트를 2비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그젠플을 가지고 잘 보면 이걸 제너럴라이즈 해봐요. 그러면 EB tilde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비트를 컴프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RB를 써야 되는데 1 minus entropy of binary entropy function evaluated PB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3분의 2 EB인데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면 EB tilde는 어때요? EB를 1 HB PB로 곱하면 되죠. 보세요. 요거는 1보다 작잖아요. 작은 값이 곱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B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빛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채널 코드 입장에서 봅시다. 자, 이 2비트 나오고 있는 요 아웃풋은 이제 어때요? 요 커패서티 C만큼씩 해서 이제 전송을 하죠. 자, 그러면 요 비트 B 입장에서 보면 몇 비트 per sec로 날아가요? 이 비트들 입장에서는 C 비트 per sec로 전송이 막 되잖아요. 채널을 통해서. 이 비트 식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더 많이 가요? 더 적게 가요? 여기서 2비트 가는 거는 여기 입장에서 3비트 가는 거니까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C tilde라는 걸 생각하면 C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커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C tilde는 이제는 나눠야 되겠죠. C를 1 HB의 PB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써서 이제 EB를 EB tilde로 바꾸고 C를 C tilde로 바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상에서의 셰넌의 그 바운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시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어제 거 같은데? 이게 왜 있죠? 네. 잠시만요. 네.
7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컴바인을 하면 자, C over W equals log 1 플러스 EB over N not C over W였던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C는 C tilde를 어떻게 해요? 보세요. C tilde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됐어요? 아까 C tilde는 C 나누기 1 마이너스 어떻게 됐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C tilde 곱하기 1 마이너스 HB PB가 되겠죠. 치환이잖아요. simply. 그 다음에 로그하고 여기는 보면 EB tilde와 N not이고 C tilde와 W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분모에 있고 여기는 분자에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캔슬이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죠. 아까처럼 베이스 2니까 여기서 2 to the C tilde W 1 minus HB PB divide by C tilde over W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EB tilde over N.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함수가 나왔어요. implicit 펑션이. 그럼 여기서 지난번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죠. 이 녀석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나누고 곱하고.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전에 거를 이제 shift 한 것처럼 되죠. 그렇죠? C over W로 shift 한 게 돼요. 그냥 쭉. 그러면 여기서 채널 리미트를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죠? E to the 이거 곱하기 로그 2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요거를 x로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분하고 자시고해서 딱 계산해보면 바로 1 minus HB PB times 로그 2 이렇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것이 어때요? PB가 0이면 이게 1이죠. 그래서 셰넌의 리미트가 로그 2, 즉 마이너스 1.59 dB였어요. 근데 에러를 허용하면 어때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얘가 1보다 작아지니까 어때요? 이 바운드가 리미트가 작아지죠. 이게 뭐냐면 점점 더 낮은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로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물론 빛 에러 레이트는 PB를 주면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C tilde over W 그 다음에 R over W를 그리는데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게 뭐냐면 PB는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 over N not은 in dB고 여기는 0이고 이건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로그로 그리니까 2분의 1비트, 4분의 1비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59 dB보다 더 작은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아까 여기를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동해서 그려야지. 맞고, 잠깐만요.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점근선이 있는데 위로 이동해봤자 점근선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1.59 dB였는데 위로 올려봤자 소용없죠.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약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인 것 따가지고 여기다 찍으면은 이 셰넌의 바운드에 비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음함수만 잘 구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뜻 보면 여기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어때요? 이 유도하는 유도하는 중에 보면은 캔슬이 일어나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거의 다 됐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뭐 할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그림을 할 거예요. 여기가 db이고 여기가 이제 10의 0승,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그림들 이런 거 쭉 봤잖아요. 그렇죠? 무슨 터보 코드를 쓴다든가 뭐 LDPC 코드에서 이런 거 막 그리죠. probability of beta versus EB over n not. 이렇게 그릴 때 마찬가지로 또 그 셰넌의 우리 이 티어리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바운드를. 그래야지 어때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정세영 박사님이 MIT에 있을 때 어때요? LDPC 코드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카이스트에 정세영 교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셰넌 바운드에 뭐 0.05dB인가 뭐 0.01dB인가까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영웅이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이 바운드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